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부터 이제 종합 응용편으로,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 뇌짱의 이제 응용,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하고 이제 맞물려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빨리빨리 떠올리게 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교 강의식의 이제 강의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학문적이고 조금 사회 현상에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틀을 잘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에 대한 강의인데, 지난 강의서부터서는 이제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사실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별로 해답이 별로 없는 게 정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직에 또 아주 가깝게 이제 이야기되는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 이야기 적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이 강의에 대해서 정직, 그 다음에 양심, 정직이나 양심이나 굉장히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정직하느냐, 거짓말을 잘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책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덕.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도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서양 의식 구조나 동양 의식 구조나 골고루 서로 중요하게 따져왔던 그런 단어지 않아요. 서양에도 도덕이 있고, 동양에서도 도덕이 있고,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양심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도덕관념이 이제 같은 뉘앙스로 중요도로 이제 우리 심성 마음에 이제 심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정직, 양심, 도덕, 책임. 책임은 서양 사람들이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르네상스에서부터서 시작해서 또 여기서 연관되는 것이 자유, 그 다음에 선택. 이것은 르네상스의 서양 이제 근대 사상에서 많이 이제 대두가 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은 역시 서양 선진국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옛날 구라파에서 종교적인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이제 거대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다고, 미국에서는. 구라파에서보다도 더 자유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도 결국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제 미덕이랄지 서양 의식구조의 강점이 이제 자유, 거기에 따른 선택이 자기가 선택해서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100% 책임의식이 또 강하다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동양에서와 달리 자유 개념, 책임 개념, 그리고 뭐 정직, 양심, 도덕, 아까 이야기한 거가 마찬가지로 동서양의 공이 가지고 있는. 근데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라고 하면은 좀 우리 심성하고 마음, 정신 문화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직에 대해서 이제 양심하고는 서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도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뭐 연구를 할 때나 무슨 아주 시장을 본다든가 무슨 어디 방문을 한다든가 여행 계획을 짠다든가 뭐가 됐든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말을 플랜을 짠다고. 그러니까 이게 플랜을 짠다는 것은 어린애, 국민학교나 유치원 때부터서 프로젝트를 준다고, 선생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 어떻게 할래? 프로젝트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근데 그것은 가이드를 이제 주는 것은 부모나 교사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교육적으로 가성비가 아주 높고 올바르고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식의 교육도 르네상스나 그 이후에 교육 방침이랄지 교육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제대로 된 현재의 교육이 시작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서양에서도. 내가 생각에는 한 3, 40년? 그리고 특히, 자아심리학이 이제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서양에서, 르네상스에서, 옛날에 그리스, 민주주의랄지, 그리스에서, 정치나 사상이랄지, 유명한 이제 철학자가 많았잖아.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제 생활했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런 것을 다시 이제 르네상스, 재부흥을 시켜서 시작한 것이 서양의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서구라파 선진국이 거기에 이제 르네상스를 이제 시작한 그 나라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 발전하면서 이런 자유사상이랄지 이런 양심에 대한 거랄지. 근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자아자부심이라고. 내 짱으로 삽시다. 그러면 결국은 내 짱은 뭐나? 내 충분한 포텐셜,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자는 것이 내 짱인데, 그 내가 관여하는 것은 일상생활도 그렇고 연구하는 데도 그렇고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이 자아자부심이 많이 작용을 하고 응용이 되고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짱이라는 그런 한국식 자아자부심, 한국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식 자아자부심이 내짱이라고. 내짱이라는 건 한국말이잖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내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사조나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가 만드는 것은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그건 창조력이라고. 창조.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이나 역사에 맞게 우리의 필요한 이제 개념으로 이제 자꾸 발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됐든지 한국식 선진 문화, 특히 이제 정신 문화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는 정신 문화가 많이 발전됐잖아. 그지 사문적인 사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음양 오행설 그러면은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래도 그런 사상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인체를 움직이고 우주를 운행하는 그런 사변적이라도 과학적은 아니더라도 사변적인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역이라는 것이 있잖아. 또 주역이라는 것은 그것도 사변적인 그런 개념인데 동양에서 나타난 그런 사고방식이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 사상가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헤르만 헤세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동양의 사고를 그리고 또 니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서양의 사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사고를 흡수하고 모방도 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정신문화에서 신경정신과 정신분석학에서 뭐 프로이트도 있지만은 칼 융이라는 사람도 있잖아. 칼 융 같은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동양 사조를 많이 흡수해서 정신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칼 융이라는 그런 심리학자, 의사이면서 심리학자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인문학적인 이제 생각이나 탐험이나 사유가 우리가 기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도 엄청나게 기술 못지않게 인문학적인 노하우랄지 교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연구가 되어 왔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됐든지 이공계통이 됐든지 인문학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예체능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정직에 대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정직과 양심은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운행하고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리더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철학이 있고 그리고 좀 머리가 조금 또 튀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사람이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부터서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이 좀 더 발전돼 가지고 기술 혁명이나 산업 혁명에 발전시켜 가지고 경제적인 성공 한각의 기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또는 동시에 정신문화를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은
우리가 의식을, 정신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의 대안이 뇌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또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대통령 후보라면 뭐 간단하게 사람 됨됨이랄지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이 있고 도구가 있고 면면이 이렇게 생각을, 각도를 달리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됨됨이나 모든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어떤지, 이건 이제 주위에 친구를 만든다든가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그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을 평가를 잘해야 되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며 벗이 누구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뇌짱으로 삽시다 그러면 교양 과목이라고, 사실은. 직업하고는 관계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의 생각은 4차 산업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술적인 IQ, 문화가 발전해야 되지만은 거기는 너무나 발전되니까 그만 그대로 놔둬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매력을 느낀다고. 이게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매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기술 문명은 계속 달러가 들어오고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은 그냥 저절로 놔둬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근데 정신문화는 자꾸 이게 뒤처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꾸 차이가 많아지니까 지구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고, 동시에 두 번째, 기후변화를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강대국끼리 서로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자꾸 기후변화 협약이랄지 그런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가,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를 어떻게, 석탄을 많이 쓰는지 LNG를 많이 써야 될지, 원전을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현 사회나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두 가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것을 안을 내야 된다고, 그걸. 근데 자꾸 싸움만 하면 그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정신문화가 지체해진다고. 시간만 자꾸 허비하게 되고, 에너지만 그런데 자꾸 쏟고 그러면은 창의적이고 이제 기후현상을 발전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대안을,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되고 싶으면은 기후 환경에 대한 자기 공약을 넣어야 한다. 제대로 된 것을.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싸움만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언제 어떻게 있느냐 말이지 이게. 그리고 기후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자꾸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불공평한 사회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면, 그런 것을 해결 못하면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 알면서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의료 분야, 내 분야인 의료 분야도 그래요. 환자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아픈 사람, 또 환자 중에서는 더
그 질병의 강도가 더 높아가지고 의사의 손길이 먼저 의사의 손길이 먼저 손을 가는 것은 더 아픈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더 적실하게 느끼는 그런 심하게 아픈 사람이 손이 먼저 가야 된다고. 그 돈을 더 먼저 투자를 하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의사들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후보자나 지도자나 또는 기득권자가 자기 그 권력과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부터 손이 가야 된다고. 그것은 제쳐두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데 그렇게 바쁘다고. 일도 않고. 근데 그게 어떻게 지도자냐.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지, 지배를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동네 의사로서 좀 답답하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또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어두운 것을 자꾸 밝혀주고 희망을 주고 청사진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사회에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해야 되는데, 변화한다는 그 자체만만 조금 이제 매스컴을 타가지고 알게 되는데, 그 변함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나 또는 이제 세계, 우리나라 이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나 리더들이 그런 것을 제시를 못 한다고. 그런 거 제시를 해야지 앞으로의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보조금이 이제 뿌려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력을 넣어주는 거라고,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특히 인문학적으로 정신적인 힘을 보태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의 대안이 내 짱으로 삽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크게 봐서.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 대권 후보가 한두 사람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이름을 그대로 밝히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권 후보에서 너무나 쏠리고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고, 근데 내장이라는 개념을, 내장이라는 색안경이 됐든지 새로운 안경을 쓰고 우리 사회나 대권 주자의 머릿속에 내장이 어느 정도인지 50점인지 70점인지 30점인지 제대로 된 내장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것은 내장이라는 색안경을 써가지고 그것을 봐야지 환하게 보인다고. 그런 틀이나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그 무엇을 보는지를 잘 헷갈려가지고, 이 머리란 것이 아주 그렇게 뭐 귀신같이 아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 우리 대뇌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탐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자아 자부심을 통해서 색안경을 그런 좋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색안경을 쓰고 대통령 후보가 됐든지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하든지, 우리가 이 자아 자부심이라는 새로운 이제 개념을 가진
색안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한단 말이야. 그게 자아 탐구라고. 자아 탐구란 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자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자아 탐구란 것은 자신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장점이 있든지 단점을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자아가 제대로 탐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자기만큼은 자기한테 솔직해야 된다고. 근데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상대한테 폐를 안 끼치는 레벨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짓말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 세계적으로 자꾸 양심이나 정직이 자꾸 다운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 이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진한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시간이 가고 사회가 복잡함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기친 놈도 많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정치가들이 더 그렇다고. 나의 불만은 이제 의사도 어려운 사람들에 더 신경이 많이 써지거든. 더 아픈 사람들의 신경이 많은 써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낙후된 계층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솔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이 됐든지 가난한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의식주는 중에서 주택이 굉장히 그게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땅값이랄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랄지 너무나 비싸면 그게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냐 이거지. 그걸 해소해 주는 것이 지도자이고 기득권자이며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자꾸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영양가도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노론과 소론이 얼마나 닭바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뭐 3일장이든지 1일장인가 있었던 거 몰라도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싸운다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카테고리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럴 것은 옛날은 이제 봉건주의 사회였으니까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생각이 자유스러운 세계적인 추세이고 오픈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기득권적의 옛날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학 강의실로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땅에 대해서 특히 뭐 성남 대장동 이게 부동산 사건이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부심, 넷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넷장 가라사대, 넷장이 말하기를 부동산 사건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넷장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상의 무슨 개념이나 우두머리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라고요. 이 부동산 사건을.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됐든지 도지사가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을 좀 희망을 보이는 정책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우왕좌왕. 조선 말같이 우왕좌왕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잘 파악도 못하고, 중국이 어떠면, 소련이 어떠면, 일본이 어떠고, 동남아가 어떠고, 미국이 어떠고, 소련이 어떠고, 중국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을 정도로 또 젊은 사람한테 그런 것을 자꾸 제시해주고 문제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풀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가야지 우리 개인이 발전할 수도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되도록이면 사회 현상을 되도록이면 적나라하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장 개념, 또 자아 자부심을 자꾸 응용시키고, 그래서 타이틀을 앞으로 계속해서 자아 자부심, 내장이라는 개념, 자아 자부심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고 어느 나라에서 다 통용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의심할 바가 없고, 내장은 한국식 자아 자부심이라고. 우리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얼맞은 그런 이제 자아 자부심이 내장이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직이나 양심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자부심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좋아하고 수용하고 그걸 자부심, 그러니까 자존감,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생기고 기가 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러기 전에는 이건 긍정적인 이런 결과라고, 이건 자부심은. 그렇지만 자부심이 결과이기 전에 시작은 자아라고. 자아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자부심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이 자부심이 바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아라는 것은 긍정 좋은 면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단점, 되도록이면 자기 자신이 자아 탐구를 할 때 좋은 점,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점이 뭔가를 숨김없이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따져보고 탐구하고 반성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결론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부정적인 것은 계속 긍정적인 자부심으로 이제 바꿔치기 한다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고 변혁을 시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자아 자부심을 올리냐, 그런 이제 그 증진법이 또 있거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노하우를 알아야지 그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선진 정신적인 의식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아는 긍정적인 면을 하고 부정적인 걸 다 헤아리고 탐구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꾸 자아 자부심이 자꾸 레벨업, 자꾸 올라간다고. 성숙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과거에 강의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됐든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 이런 이제 스킴이라고 그러죠. 하나 도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직, 양심, 책임, 도덕관념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이 일이 할 만하다,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여기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제 행동에 옮겨서 목표를
목표를 정하고 그래야지 목표가 없으면 일이 또 안 된다고. 항상 목표를 잡아야죠. 그런 것이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지 추진력도 좋고 행동하는데 힘이 생긴다고. 그것은 다 알려진 이제 이런 스킴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일 편리한 방법은 자아자부심의 법칙에 의해서, 자아자부심이라는 그런 행동을 옮길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아자부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이걸 관철시키는, 그게 의식이 있고 품격이 높고 그게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습니까? 그래서 이 헤아리가 좀 어렵죠. 정신 그 평가라는 것은 어려운 건데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분을 내가 그냥 이름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어떤 이제 민주당의 지사 출신이 대권 후보에 나왔다. 그 사람이 이제 글쎄 얼마나 이제 이게 관련이 됐는지는 아직 판결이 안 냈는데, 대장동에 굉장히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사건이 터졌단 말이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분은 머리가 좀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이 자율적으로 머리가 이게 잘 변화무쌍하다고. 머리가 이제 순발력이 빠르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영리하다, 스마트하다,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거와 반대되는 능력이 뭐냐면은 인성. 우리가 어린애를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인성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 인간 됨됨이, 인성, 인격.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고유의 그래서 내장이라는 초기부터 내가 고안하는 것은 내장이라는 뭐냐, 그것을 초기 강의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내가 내장이라고 CQ라고 그랬잖아.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 대뇌가 어때? 세레브리라는 것은 대뇌란 말이에요. 대뇌. 세레브랄. 그러니까 보통 고급스러운 영어에서는 지식인들은 세레브리란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뇌장. 그 친구 뇌장이 어때? 뭐 그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대뇌에서 나오는 기능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통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여기에는 감성도 관여를 하고 IQ, 머리가 순발력이 강하고 안 하고 IQ하고 관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자의 캐릭터를 보면은 IQ 머리는 좋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데 EQ나 이모셔널한 거, 그러니까 감성 지수는 조금 약한 것 같아. 자기 가족한테도 뭐 욕을 퍼붓고 막 그러면 좀 우리 도덕적인 국가인데 그게 거슬리게 들리겠죠. 그 다음에 MQ, 도덕적인 지수거든. 도덕 지수, 감성 지수, 사회 지수, 사회적인 거. 이것은 전부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이제 인격, 인성, 또는
근데 그분은 이제 PL그 굉장히 그 우리나라 특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내심, 그 끈기, 계속 밀고 나가는 거, 밀어붙이는 것이 PLQ라고 내가 정의를 했다고.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강하다고. 이게 우리가 잠재력이 있는 거라고. 이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적은 국가이면서도 지금까지 독립국가를 어느 정도 이어왔던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 외국을 뭐 돌아다니면 이게 우리나라 경장이 세다고, 이게. 이 힘이. 그 다음에 창의력은 이제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어떤 이 후보자랄지, 또는 어떤, 옆집 친구의 능력을 파악을 한다든가, 뭐가 됐든지 이런 내장 개념을, 내장이라는 색안경을 우리가 창안해가지고 그것을 써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어려웠던 것이 안개 끼어 있게,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안개가 없이 훤하게 잘 보이는 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 의미하고 상통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내장 개념을 통해서, 자아자부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회 현상이나 개인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전부 평가를 하고 되씹어보고, 그러면 그런 것에 기쁨이 있다고, 묘미가 있다고, 고소한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터득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아, 그게 그거구나.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창조적인 상황이나 그런 사회 현상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방역을 조금 잘했다고, 조금 오만하고 그러면 아주, 그것은 아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신구조나 국민생활할지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어떻게 일본이 아직도 메리트, 상당히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일본 사람들은 국민성에 있잖아요. 그걸 배워야지. 모자란 것은 배워야 된다고. 그게 우리 인류 문화 유산이 우리한테 자꾸 가르쳐주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고. 그래서 그걸 빨리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한다면 문화도 빨리빨리 흡수하고 소화를 하고 잘 심어서 우리가 빨리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뭐 빨리빨리가 아닌 것 같다. 돈만 버는 데는 빨리빨리 하고 자기 이익하고 자기의 사력, 그런 것에만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은 되도록이면 살리고 나쁜 점은 빨리빨리 개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양심이 자꾸 떨어졌다고.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 40년, 50년 우리나라의 정직성과 우리나라의 양심이 자꾸 떨어진다고. 도덕도 떨어지고. 서양의 중요한 도덕성을 배우지도 못하고, 흡수도 못하면서, 그냥, 도떼기 시장 정도로 해서 좋은 유교 문화를 방기시키고, 다 필요 없다. 유교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렇게 꼭 그렇게 100%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빨리빨리 가지를 쳐서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만 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나 국민성을 발전하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애국적인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자아 자부심이 우리나라 특히 동양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심리학이 많이 우리가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차차차차 사회가 과학이 발전되고 하면 이 자아 자부심 또는 자아 심리학이 많이 발전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빨리빨리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